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암 대체 얼마나 걸리는 건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암이 이제 기대 수명까지 우리가 생존할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만 들으면 이제 너무 막연하고 또 두렵기도 한데 한번 이제 2018년 암 등록 통계 데이터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정말로 실상 얼마나 어떻게 걸리나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암 진단비를 많이 준비해야 하나?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암 치료비도 정말 걱정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뒤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 통계 수치구나 그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국립암센터에서 만든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018년 암등록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 암 발생률, 발병률이라고도 하죠. 그걸 먼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2018년 암 발생자는 23만 3,887명으로 2017년 23만 5,547명 대비 3.5% 증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한 해에 새로 발생한 암 발생 환자 숫자예요. 기존에 있던 환자들 말고 새로 발생한 환자들. 그래서 2017년에도 이 정도 숫자, 2018년에도 이 정도 숫자 되는 거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매년 20몇만 명 정도 새로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구나. 그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2018년 조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75.3명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만 명당 475명 정도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는데 2000년 주민등록 언양 인구로 보정한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0.1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발생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극단적으로 보려면 그냥 조발생률로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조발생률이 해당 관찰기간 동안 특정 인구 집단에서 새로이 발생한 암 환자 수 이렇게 돼 있죠.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내용은 대한민국 총 인구 기준으로 계산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잠깐만 계산해 볼까요? 24만 3,837명이 대략 5,130만 명 대한민국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4753 나오니까 475.3명, 10만 명당 이 정도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암종별로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갑상선암이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위암이 가장 많은가 봐요. 그리고 갑상선암, 그 다음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그 정도 순서로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24만 3천 명 이거 기억을 하고 조발생률도 한번 기억을 해보고 넘어가 보면 자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대한민국 인구 총 5,130만 명 기준으로 계산했던 내용이 아까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475.3명. 그래서 이거를 100명당 기준으로 계산을 바꿔보면 매년 약 100명당 0.5명 정도 새로 발병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당 한 5명 정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률이 이거 온전히 확률로만 보는 거죠. 통계적 확률로만 봤을 때는 매년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은 1000명당 5명, 100명당 0.5명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일단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암은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0세 이상 인구가 많이 걸리니까 아까 24만 3천 명이 대한민국 인구 50세 이상 인구에서 다 나온 거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럼 확률이 좀 더 잘 계산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계속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현황을 이렇게 보면 총 5,18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50세 이상 인구만 계산을 해보면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이상도 2만 명이나 계시네요. 이걸 다 합해보면 약 2,10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50세 밑으로 암 걸린 환자 수는 다 제외하고 이 24만 3천 명이 50세 이상에서 다 걸렸다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는 빨리 계산해 볼게요. 243, 837 나누기 2100만 명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러면 1.16 그래서 1.2명 정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로 계산해 봤을 때 매년 100명당 1명 정도 걸리는 게 이 계산치다라는 거죠. 통계적 확률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0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그 정도 확률에 내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년 발생할 확률이죠. 올해도 이렇고 내년도 비슷할 거고
왜냐면 100명당 1명씩 암에 걸려서 이미 내년에 99명이 되니까 확률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49세였던 분이 또 50세로 넘어와서 인구가 그만큼 또 늘어나니까 확률은 계속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에 노출될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적 확률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숫자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과하게 볼까요? 60세 이상 인구로만 가지고 볼게요. 60세 이상 인구로만 딱 계산을 하면 1250만 명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면 1.9명, 아까는 1.2명이니까 1명이라고 보고 지금은 2명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럼 100명당 2명이니까 뭐 50명당 1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 뭐 40세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초등학교, 뭐 국민학교까지 다녔죠. 그러면 한 반에 5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럼 그 인구 중에 1명 정도 암에 걸린다. 우리 반 학급 동료들 중에 1명 정도 암에 걸리는 숫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건가? 그렇게 막 엄청난 진단금을 이것 때문에 준비해야 하나?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과하게 70세 이상 인구로만 볼게요. 70세 이상 인구는 573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100명당 한 4.3명 정도 발병한다. 그럼 23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매년 그 정도 확률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23명 중에 내가 꼴등만 안 하면 안 걸리는 셈이 되는 건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70세 이상 인구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도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률이 좀 작으니까 암진단비를 준비하지 말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암진단비 계속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과연 겁낼 수준인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 치료비 정말 걱정해야 되나?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이제 작성하신 거 내용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분이 조금 젊은 나이에 이제 암이 걸리신 것 같은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MRI와 CT 검사를 위해서 결제할 때 이제 현실감이 들었다. 비용이 제법 나오니까 현실감이 들었다고 말씀하는 건데 솔직히 이때 나나 아빠나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하나였다. 아, 보험 들어놓을 걸. 하필 있는 보험 죄다 해약해 놨었는데 완전 잭팟이었는데 아, 이제 보험 들기 글러먹었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더불어서 진한 국뽕도 느꼈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 두 검사를 위한 진료비가 13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 결제액이 6만 9천 원이 나오는 기적이 발생했다. 그렇게 썼어요. 보험 하나도 안 들어놨던 터라 솔직히 많이 걱정했지만 나라가 내 근심을 덜어줬다. 근데 그게 바로 산정 특례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 비용이 계산해보면 한 130만 원 나오는데 요게 다 건강보험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 비용만 한 6만 9천 원 정도만 내가 실제로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원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자마자 산정특례 등록이 됐대요. 그래서 5년 동안 암의 경우에 본인 부담률이 5%에 불과하다. 제가 예전에 산정특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중증 질환자, 4대 중증 질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이 돼서 5%만 내가 납입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다 내준다는 거죠.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에서 95%가 이미 다 그냥 건강보험에서 내주기 때문에 급여에서 내가 내는 비용이 정말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급여에서 나오는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암에 걸려도 그리고 중증 질환에 걸려도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생활비, 간병비, 뭐 요양하는 비용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암진단비를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그렇게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또 일부는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줄이자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는 줄인 돈을 다 쓰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은 계속 저축하고 노후자금용으로 마련해놓고 계속 자금을 모아나가자라는 거죠. 그만큼 줄인 대로. 그래서 보험료 줄이고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그럼 실비보험 우리가 하나 있고 건강보험 잘 가입해 있고 또 적당한 암진단비 조금만 준비하면 암 발병에 대해 재정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겁먹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보험은 적당히 가입하시고 오히려 내 몸 관리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 만들어 드렸지만 보험 가입했다고 암진단비 보험 잔뜩 가입했다고 그 보험금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왜 암에 걸리고 큰 진단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전쟁입니다. 보험회사랑 나랑 전쟁이에요. 줄 거냐 말 거냐 줄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험을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고 적당히 준비는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내 돈 마련하는 거, 자산을 더 키워가는 거, 그리고 내 몸 관리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스트레스 받았어도 바로바로 풀고 해소도 잘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꼭 좀 기억하시고, 혹여나 뭐 설계사분들이 보험 많이 가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적당하게 적절하게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을 한번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